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아기를 키우는 33살 엄마입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화가 자주 났었는데 최근 들어 남편과도 많이 다툽니다. 저 모르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대출을 수천만 원 받았는데 그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함께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남편이 출근 전 퇴근 후 잠만 자고 육아도 살림도 손 놓아버리고 저는 아기가 잠든 후에 알바까지 하며 실망감 배신감에 그리고 너무도 부족한 잠 탓에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남편은 본인이 약해진 게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는 강하지만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저의 높고 까다로운 기준에 이제는 맞출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무시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또 저의 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화는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기 때문에 직장은 안 나가고 있나요? 직장을 나가진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알바하고 있어요. 아기 갖기 전엔 직장에 갔나요? 네, 그러면 아기 낳고 직장을 안 나가면서 생활비가 부족했나요? 남편의 수입이 많이 줄어서 부족해졌습니다. 남편이 가게 운영하나요? 강사입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융자를 빌린 건 허탕하게 쓴 건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다가 날리거나 노름을 해서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썼는데 왜 화가 납니까?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둘이 머리를 맞댔으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빌리면 훨씬 이자가 쌌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갚고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돈을 딴 데 써버렸다면 이게 갈등의 조건이 되는데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에 썼다면 지금부터 의논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은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은 남편 되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했다. 너는 능력도 없고 거짓말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구나 결혼할 때 약간씩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속이잖아요. 누구나 다 안 그래요? 화장을 왜 하고 나가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굽 높은 신발 왜 신고 나가나요? 그것도 속이는 거죠. 옷은 왜 잘 입고 나가냐면 그것도 속이는 거고. 왜 데이트할 때 돈을 빌려서라도 지갑에 돈을 넣고 나가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예의고 나쁘게 말하면 어쨌든 잘 보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세수하고 보니까 얼굴이 좀 다르고 신발 벗고 보니까 키가 좀 작고 옷을 벗고 보니까 몸매가 좀 못하고 깨놓고 보니까 수입이 좀 적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완전히 사기친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약간 속였다면 속이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딱 깨놓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가 나를 쳐다보겠어요? 나보다 나은 여자를 쳐다보겠어요? 나를 쳐다보는 남자는 내 맘에 안 들고 내가 쳐다보는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키를 좀 높여서 약간 화장을 해서 약간 좀 학벌을 약간 속이는 거죠. 결국은 욕심이죠. 오히려 자기를 있는 대로 내놓고 가면 욕심을 버리면 돼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특별히 잘못된 남자가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 조금 과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지금 뭐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 애기 하나 안고 재혼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남자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확률이 매우 낮죠. 혼자 살 수 있을까? 살 수는 있죠. 좀 어렵지. 근데 지금 남편이 무슨 특별한 바람을 피웠다든지 무슨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강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줄고 그래도 아내 실망 안 시키려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좀 해서 좀 속였다. 그게 나쁜 의도로 속인 게 아니라 자기를 실망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 속인 건데 사실은 그것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걸 지나간 걸 자꾸 문제 삼지 말고 알았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너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게 있으면 솔직하게 내놓고 서로 얘기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자. 이게 사회적 협약이란 말이에요. 두 부부가 자기 선수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하겠느냐 하고 했잖아. 그래놓고 왜 약속을 어겨? 상대 핑계대고 상대가 무너지든 상대가 바람을 피든 상대가 어떻게 하든 상대가 결혼 생활 안 하겠다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약속을 지킨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질 만한 그런 사유도 아니고 또 아기를 가진 엄마가 짜증을 내고 이러면 아기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줘요.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나하고 결혼해서 아기 아빠잖아. 아빠가 이렇게 무너져서 폐인이 돼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겠어요? 남편은 지금 세상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좌절했어요. 이 말이 일종의 정신적으로는 일종의 우울증 같은 병이에요. 자기 컨트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준 뒤에 오히려 병원에도 같이 한번 가서 체크도 해보고 요렇게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놓고 해야 된다.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길 가는 사람도 쓰러지면 도와줘야 되는데 내 남편이 지금 쓰러졌는데 그걸 외면하면 안 되죠. 화를 내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가서 발로 밟고 그러면 안 되죠. 일주일간 따뜻하게 격려해준 뒤에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일어나면 다행이고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도 한번 검진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세상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하는 건 있는데 그러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완전히 좌절하고 정신력이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 실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보다 부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쳐버린 거예요. 애쓰다가 지금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라마 그냥 난 모르겠다. 네가 떠나든지 말든지 뭐 내 실력이거든.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된다. 인제 난 모르겠다 하고 지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우리 결혼했으니까 서로의 격려하면서 같이 살아가자. 애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일으켜 세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 남편의 상황을 남편도 본인의 언어로 저에게 말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야 깨닫고 갑니다. 서로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고 힘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해서 사는 데까지 함 살아보세요. 헤어지는 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뭐 소송 걸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같이 살려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렇죠?